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자산 토큰화 작업 인프라로 블록체인으로 솔라나를 채택을 했습니다. 솔라나를 채택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솔라나를 1차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금 유입,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나 환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페이팔 달러, 페이팔에서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가 이거인 거고 2차, 3차에는 각각 XRP와 이더리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솔라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니까 솔라나, XRP, 이더리움 이 세 개를 순서에 따라서 계속 확장 사용을 하겠다. 블록체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지금 이런 일이 점점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의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산들,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각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채택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솔라나를 채택하기도 하고, 이더리움을 채택하기도 하고, XRP를 채택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가령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를 채택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디는 트론을 채택하기도 하고, 어디는 수위를 채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건 전통 금융들이 이러한 블록체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채택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체인링크예요. 체인링크를 반복적으로 이 블록체인들을 링크해주고 연결해주는 그 브릿지 블록체인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가면 갈수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레이어 2 블록체인이죠. 베이스랑 솔라나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솔라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토큰과 암호화폐는 뭐 별도의 상장 없이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판매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 블록체인 거래소와 이 솔라나를 하나의 통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로 만드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도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통합시키는데 뭐를 했습니까? 체인링크가 그 역할을 했어요. CCIP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블록체인,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그리고 프로토콜 솔루션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솔라나를 블록체인으로 만듦에 있어서 기존의 솔루션과 링크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우리 체인링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사용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복적인 소식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스텔라와 이더리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XRP가 아니라 스텔라와 이더리움으로 이제 확장하는데, 크로스체인은 뭐요? 솔라나 것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스텔라도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다 연결돼서 뭐로 통합돼야 됩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지만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체인링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체인 자산이동과 데이터 연동, 이게 바로 CCIP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면 쓸수록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식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통합시킴에 있어서 뭐가 필수적이다? 체인링크의 CCIP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체인링크의 실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는 특히 이런 식의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통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게 되면 될수록 체인링크를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또 하나가 추가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캐넥시스라고 하는 자신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 은행 지점, JP 모간 본사와 지점들 혹은 관계사들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게 지네들끼리만 사용하지만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 전 세계 금융 활동을 하려면 그 상품이 무엇이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더리움이랑도 연결돼야 되고, 그죠? 또 스텔라랑도 연결돼야 되고, XRP랑도 연결돼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퍼블릭 체인과의 링크를 무엇으로 하게 돼요? 체인 링크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 링크가 가진 CCIP, 이 기술, 이 프로토콜은 앞으로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온체인 금융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여질 기술이고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체인 링크의 전망은 너무나 전도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